안녕하세요. 손으로 나올 거예요. 오늘이 24년 6월 17일. 오늘은 맛있는 거 그리기. 어제 공주어반 스케치 정모하고 빵 이만큼 남아가지고 이걸 갖고 왔습니다. 그리고 자 나눠서 먹을 거예요. 이 접시는 여기다가 이제 얘기해서 대표님한테 빌렸는데 접시까지 그려도 괜찮고, 근데 오늘 빵을 주제로 해서 빵만 이렇게 그릴게요. 꽈배기 같죠? 하나, 둘, 셋, 네 개예요. 네 개 중에서 제가 하나를 위에다 올려놨는데 얘를 주인공으로 만들어 주려고 일부러 하나를 했고, 물론 나란히 놓을 수도 있어요. 근데 우리가 이렇게 무언가를 그릴 때 틀어져서 빼서 그리는 것보다 보이는 대로 하는 게 연습이 필요해요. 뭐 자연물에서 잎사귀가 뭐 몇 개 있는데 거기서 추가하고 뺄 수도 있죠. 왜냐면 떨어질 수도 있고 새싹이 날 수도 있고, 그건 자연의 이치적으로 할 수 있지만 이거는 만들어져 있는 거 인공물이기 때문에 그림을 그릴 때는 상상으로도 물론 할 수 있는데, 이럴 때는 보고 그리는 연습, 조금 구체적으로 그리는 연습, 흡사하게 묘사하는 연습, 이런 게 필요하니까 그대로 놓고 이제 보이는 대로 그려보는 연습을 할 거예요. 어서 오세요, 선생님. 우선 그림 그리는 거 먼저 보셔요. 자, 오늘 꽈배기를 그릴 거예요. 자, 이제 선생님 이렇게 그릴 때 이 정도 크기로, 이 정도 배치로 막 하면서 그릴 수 있겠죠. 하는데 그냥 눈에 보이는 대로 직관해서 그리는 연습이 좀 필요해요. 그러다 보면은 물론 어렵지만 그게 조금 훈련이 되고 숙달이 된다면 시간도 많이 단축되고, 그리면서도 내가 조금 더 그 절차를 좁히니까 재미를 나중에, 지금은 어렵더라 해도 그 습관을 자꾸 들이시면 나중에 이제 조금 더 내가 더 즐거움을 느끼실 수 있을 거예요. 지금 어떻게 됐는지 모르겠지만 바로 앞에서 보이고 색칠할 거라서 이제 형태나 구도만 그냥 비슷하게만 잡으면 돼요. 여기에서 초콜릿이 몇 개 붙어 있고 얼만큼 붙어 있고 뭐 해도 괜찮아요. 근데 이제 저는 채색하면서 다 보여드릴 거라서 조금 간략하게 스케치할 거고요. 이 종이가 우리가 이제 수채화 전용지라고 해서 도톰하고 두꺼운 거잖아요. 막 딱딱하잖아요. 잘못하면 손에도 비고. 그래서 연필선이 많이 안 들어가는 게 좋아요. 그래서 샤프에서도 0.5보다는 제가 이건 0.4지만 0.3도 있고, 그래서 최대한 가루가 안 나오게. 연필심도 4B도 있고 2B도 있는데 HB 정도는 흐려요. 그래서 때에 따라서 도구들은 점점 많아지겠는데 하다 보면 이게 적절하다, 이게 나한테 맞다, 이런 것들이 생기니까 4B로 해도 되겠죠. 근데 그러다 보면 여기 막 시커매지니까 기분이 별로야. 그냥 샤프로 하는 거예요. 뭐로 해야 된다라는 건 강조되거나 뭘 없어요. 그냥 이제 하다가 내가 이게 좋다 하면 그냥 그걸로 하시면 돼요. 자, 여기에서 4개 중에서 얘를 주인공으로 만든다고 했을 때는 얘를 조금 더 보이는 것보다 크게 그리셔도 된다는 얘기고, 그 다음에 이 밑에는 보이지 않아요. 전혀 안 보이는데 그림자를 일부러 살짝 그려주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접시가 동그랗게 있는데 뭐 있는 것처럼 그냥 살짝 선으로만 해볼까 생각 들고, 이렇게 지우개를 뭐 필요하면 쓰겠지만 되도록이면 지우개하고는 좀 멀어지자 이렇게 마음 드시면 좋아요. 지우개로 의지하면 해놓고 지우고 자꾸 그렇게 돼서 최대한 지우개는 덜 쓰시는 방향으로, 그래야지 나중에 이제 시간적으로도 조금 더 집중해서 하면서 덜 쓰게 되니까요. 자, 이거 보이시겠어요? 하나, 4개 밑에 3개 있고, 여기서도 그림자가 있는데 그림자도 스케치로 살짝 하셔도 되고 채색하면서 하셔도 되고요. 이 초코칩 같은 것도 이렇게 콕콕 박혀 있는데 이 정도만 해도 충분할 것 같아요. 항상 그림 그릴 때는 내가 오늘 날짜를 쓴다거나 뭐 사인을 한다거나 이 배치를 어디다 할 것인지 그것까지 항상 생각하시고, 바닥도 하얗고 그릇도 하얘요. 그렇지만 여기는 약간 푸른빛이 있고 얘는 백색이죠. 근데 그렇게 하셔도 좋고 조금 더 변화를 주셔도 좋아요. 얘를 하얗게 더 부각을 하려면 밑에 있는 바닥을 조금 더 색상을 진하게 한다거나, 조금 더 채도를 뭐 조금 더 넣는다거나 어둡게 한다거나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인공물이죠. 인공물이고 반듯해요. 쫙 그려버리면 나도 떨려, 저도 떨려요. 근데 여기서 이렇게 세워서 살짝 잡은 거는 이 부분만큼은 정확하게 반듯하자 한 거예요.
그냥 붓으로 쑥 하다 보면 찌그러질 수가 있으니까 조금 더 정도 나는 터치를 주기 위해서 확실하게 한 거고, 자, 면적을 칠하고 그 다음에 부드럽게 풀어주고. 여기 갑자기 갈색을 하고 싶네 또. 왜냐면 빵에 있는 색깔이 배경에 살짝 들어가는 게 어우러지는 색이 좋거든요. 조화를 위해서예요. 조화. 자연스러운 조화. 배경에 유리라서 어떤 게 사물이 비쳐도 비치는 색상으로 표현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냥 이건 하나의 배경이다, 꼭 어떤 색으로 해야지, 어떤 뭐 느낌으로 해야지, 이게 아니라 빵이 주제니까 얘는 그냥 보조적인 역할이에요. 너무 신경 안 쓰셔도 되고요. 하얀색은 최대한 하얗게 살려줄 거예요. 근데 지금 하면서 이 조금 무늬가 있어서, 원래는 빵만 하려고 했더니 접시까지 했지만, 원래 우리 마음 변하니까 변하면 흐름에 따라서 가는 거예요. 이 줄무늬가 있어요. 근데 여기서 이 색상을 좀 아까 했는데 그 줄무늬를 좀 넣으면 이쁠 것 같다 생각이 들어서 조금 휘어졌으면 휘어진 대로 은은하게 지금 접시 모양을 살짝씩 넣었어요. 중간에도 이것도 단순하지만 살짝 변화 주는 거고요. 자, 이 빵이 다 갈색이고 황갈색이고 맛있게 노릇노릇하게 구워져 있는데, 제가 이제 항상 양감, 통통하게, 뭐 덩어리감 이런 걸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그래서 지금 노란색이고 노란 느낌이지만 밑에다가 제가 또 이런 색깔을, 이거를 우리가 흔히 말하는 반사광이다 하는 건데, 이 물체에 반사되는 게 어디 있겠어요? 보이지도 않아. 그렇지만 그림을 위해서, 덩어리감을 위해서 해준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이게 붓이 이제 유튜브나 이런 데서도 자꾸 물어보시지만, 사경붓이라고 하고 신경붓이라고도 하고, 우리가 이제 불경 쓸 때 쓴다고 했잖아요. 어떤 붓이어도 상관없어요. 자기가 좋아하는 붓이고 나한테 맞으면 되는 거니까. 자, 이 빵색을 하는데 지금 탁탁탁탁 이제 붓을 이렇게 눌렀어요. 그럼 납작해지기도 하고 이거를 정돈을 해도 되는데, 이 납작한 상태에서 쭉 눌러요. 누르면 거칠어지죠. 이 종이 자체가 거칠기도 하니까 누르면서 했을 때 빈틈이 남아요. 근데 다시 뚝뚝뚝뚝 찍었어요. 그럼 여기 어딘가는 또 진한 게 섞여 있어요. 과감하게 중간에 위에다 슬쩍, 얘는 바른다가 아니라 슬쩍 거쳐간다. 그 다음에 껍데기처럼 위에도 해준다 생각을 하고. 어렵죠. 그 다음에 다시 물로. 참 쉽죠, 이거? 그 말 참 거시기요. 저는 이제 쉽게 하는 걸 보여주는 것보다 재밌게 하는 걸 보여주고 싶은 마음이에요. 자, 여기 보면 갈라지는 게 또 너무 많잖아요. 얘가 무게가 살짝 있어 보이는 거라서 너무 빈틈이 많으면 가벼워 보여요. 그래서 중간중간에 물을 넣어주면서 다시 물감 콕콕콕콕 찍어서 중간에 결도 있으면 결도 표현하고. 저 지금 툭 쳤죠. 물감을 쓸 때 잘 바르는 것도 있고, 물 조절로 해서 뚝 떨어뜨리는 것도 있고, 쑤시듯이 하는 것도 있고. 자, 여기에서 지금 초코칩이 있어요. 초코칩. 그럼 이제 제가 쑤셨는데 덩어리가 붙었어요. 이 덩어리를 그냥 이렇게 붙여도 되는 거예요. 제가 뭐 말씀을 드릴 때 항상 가끔 나오는 게, 저도 습관적으로 나오는 부분이 있겠지만, 그래도 된다, 덩어리로 붙이면 안 될 이유가 없어요. 펴 바르는 분도 있고 물감을 조금 찐득하게 하는 분도 있고 뭐 이러겠죠. 근데 저는 물감을 이제 여기 짰을 때도 그렇고, 너무 말라 있으면 푸는 시간이 오래 걸리니까 딱 찍었을 때 색감이 나오는 게 좋더라고요. 개인 성향일 수도 있는 거고. 밑에도 해줘 가면서, 밑에 이 부분 이제 그림자로 들어가는 부분이고, 붓을 이제 다시 펴가지고 조금 이제 갈라지는 효과처럼 해서 툭툭 찍는 거. 그럼 얘가 꺼시렁이 빵 조각 겉에 튀어나온 거, 이런 것들, 이런 것까지 하는 부분은 질감 처리라고 하죠.
우리가 먹을 거를 그리죠. 먹을 거 그릴 땐 맛있게. 어? 채소를 그리거나 과일을 그리거나 그릴 때는 또 신선하게. 꽃을 그리거나 이럴 땐 또 화사하게. 그 고유의 그 목적성이 있잖아요. 물을 가지고 조절하고 이거는 하는 방법인 거고, 그림을 그릴 때 그 소재에 따라 이제 붓끝을 가지고 조율하면서 별도 있고, 번짐 너무 이쁘게 되고 있다. 자, 여기 한번 다시 보여드릴게요. 여기가 이제 미끈하게 윤기가 있어요. 윤기 있는 부분을 하얗게 남겨주셔도 좋고, 여기다가 이제 면적이 지금 납작하단 말이에요. 그럼 납작하게 그 부분을 또 써주면 좋아요. 자, 보시면 이 방향을 쪽쪽쪽쪽 하는 게 아니라 이 길쭉하니까 길쭉하게. 근데 어느 부분에는 살짝 빼서 색감으로 그 윤기 있어 보이는 게 면적이 또 활용하는 거예요. 속도감. 붓을 돌리고 누르고, 여기에서 안 보이지만 이만큼은 좀 이따가는 그림자로 해줄 거고요. 그림자와 물체는 항상 같이 붙어 있는 거다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사물을 보고 똑같이 그리는 걸 이제 정밀묘사라고 한다고 했는데, 정밀묘사는 뭐 그거대로 하는 거고, 우리가 똑같은 음식을 가지고도, 제가 마늘종을 좋아하지만 마늘종도 있고 마늘 무침도 있고 볶음도 있고 막 이런 것처럼 그림을 그릴 때 이걸 가지고 색연필을 하냐 수채화로 하냐 보테니컬처럼 막 자세하게 하느냐 이런 차이들이 있는데, 그 목적에 따라서 여기서는 수채화로 하니까 번짐과 그림자와 이런 것들을 추가해서, 소묘할 때도 이런 거는 마찬가지겠지만 보이는 대로 하는 것보다 그림으로 좀 전환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이렇게 밑에 부분이 밝게 한다 했지만 너무 튀면 한 번씩만 조금 더 진하게 하면 되는 거고요. 그림을 그릴 때 항상 똑같은 속도가 아니라 바꿔가면서 병행하면서, 그림자도 이제 지금 상태에서 같이 들어가셔도 괜찮아요. 그림자의 색은 얘가 하얀색이니까 하얀색보다 진한 색깔, 여기서 뭐 그림자를 빨강으로 할 수는 없겠죠. 그 색하고 어울리는 색으로 밑에다가 같이 맞춰주는 거예요. 시작되는 부분만 진하고 밑에가 또렷하게 강력이 되어 있지만 밑에는 조금 풀어주면서, 이 위에가 지금 아까 얘기했던 그 반사광 부분인데, 차이가 나는 거는 나중에 이제 한 번씩 더 눌러주면 되는 거예요. 눌러준다는 게 이제 칠해준다 그런 의미고. 자, 여기 뒤에 되게 조금 있지만 빵도 진짜 딱딱하게, 그 끝과 끝은 거의 보통 타니까 딱딱하잖아요. 이럴 때는 찐득하게 한 번에 쿡 찍고 다시 풀어주고, 그러면은 그리면서도 한 번에 해결이 되지만 딱딱한 효과를 낼 수가 있어요. 다시 물로 풀고, 이 푸는 과정에서 즐거움이 있으실 거예요. 우리가 그림을 그릴 때는 우리가 수채화를 한다는 거는 물을 가지고 한다는 얘기잖아요. 그게 계속 마음에 있으셔야 돼요. 물이니까 번져도 돼요. 번지는 거에 너무 겁내하지 마시고, 당연한 거예요. 그건 당연한 거. 붓이 제가 왔다 갔다 할 때 속도들이 아마 있으실 거예요. 그래서 콕콕 찍었다가 눌렀다가, 물론 어렵지만 눈으로 자꾸 그걸 보다 보면 그게 이제 자기 거 되는 시기가 있어요. 그림은 시간이 쌓여야지 그만큼 실력이 오는 거니까 당연한 것들에 대해서 너무 고민하지 마시고, 제가 항상 그냥 옆에 오래 계셔보세요. 돼요 막 이렇게 되는 건데, 왜냐면 제가 겪었으니까. 저도 잘하고 싶고, 솔직히 저는 지금도 너무 잘하고 싶어요. 왜냐면 계속 하고 있기 때문에. 계속 그림을 하면 잘하고 싶은 욕구가 더 생기거든요. 늘수록 더. 시간 쪼개고 다들 그렇게 사는 거고, 그만큼 오래 한 사람들은 또 성취감도 있는 거고.
앞에 있는 걸 도드라지게 하는 거라서 강약이 제일 심해야 되고 지금보다 조금 더 묘사는 들어갈 거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가 되는 거예요. 1번, 2번, 3번, 4번. 그러면은 얘가 덩어리감이나 설명도 많이 되어지고 그 다음에 순서대로 얘는 최대한 생략. 이 작은 공간 안에서도 그 순서를 매겨주고 정해줘서 하시는 게 좋은 거예요. 좋다라는 건 보기도 좋아지는 거니까 그 과정에서 또렷해지게 중간에 콕콕콕 넣을 거는 다 말랐을 때 하는 경우도 있는데 그 시기가 조금 이 정도 덜 말랐거나 이 정도면 하면 좋겠다 하는 그 마음이 설 때 그때 하시면 돼요. 이제 해놓고 나서 조금 풀어주기도 하고 내가 이제 조금 더 자연스럽게 만들어줄 부분에다가 한 번씩 점을 했으면 어딘가는 선으로도 해주고 여기 아까 얘기했던 보이진 않지만 그림자처럼 여기도 다시 시작되는 부분 그림자 한 번 더 해주고 한 번 했다고 그래서 이제 끝인 경우도 있고 아 조금 더 보완해야 되겠다 하면 그 부분만 조금 더 집중적으로 더 하셔도 좋고 똑같은 그림을 그려도 우리 다 다르기 때문에 그때 그래서 그림은 이런 것이에요 이렇게 해야 돼요 이러진 않아요. 왜냐하면 상황과 이 온도에 따라서 바깥에서 할 때와 또 그것도 다르고 이번에는 이렇게 했어요 뭐 이런 느낌이 좋겠죠. 이거를 펜화하고 할 때도 또 달라요. 펜으로 스케치를 싹 하고 깔끔하게 이쁘게 하는 그림은 또 다르고 이거는 보이는 대로 해서 질감도 들어가고 번짐도 들어가고 붓과 물과 물감을 가지고 하는 방법의 다양성을 보여드리는 거예요. 얘가 제일 나중에 있고 밑에 있으니까 최대한 단순한 게 좋죠. 그냥 이제 순서를 매겼을 때 얘가 꽁지예요. 꽁지. 얘는 관심도에서 제일 꽁지로 가게. 그치만 작아도 이 안에서 덩어리감을 주려면 밑에다가 살짝 다른 색을 넣어줘서 덩어리를 살려주고 이 번짐이 쫙 올라가면서 이쁘거든요. 얘도 초코칩 좀 묻혀줘야지. 외곽이 너무 반듯하면 또 맛이 없으니까 우퉁부퉁 맛없는 게 보통 못생겼잖아. 여기도 보면 얘를 조금 더 살리기 위해서는 밑에 그림자를 내주는 게 좋거든요. 그림이 조금 더 그림다워질 때가 그림자를 조금 확실하게 표현해지면서 빛과 어둠의 차이들이 조금 더 뚜렷해질 때 그림이 조금 더 좋아 보인다 막 이렇게 나와요. 분리를 해주는 거예요. 얘도 꽈배기니까 중간에 선이 어딨나 찾아가면서 다시 좀 모양도 잡아주고 한 번씩 더 모양도 찌그러뜨리고 싶은데 찌그러뜨리고 여기서 사이도 그림자 있으니까 조금 더 분리시키고 얘도 조금씩 좀 묻혀줘야 되겠네. 그림은 뭐 쉬운 건 당연히 아니에요. 근데 쉽게보다 내가 내 거로 소화시킬 수 있게끔 오늘도 빵이 맛없게 그려진다 해도 오늘 빵 한번 그려봤다 선생님이 그리는 거 이렇게 눈에 봤다 해도 얻어 가시는 거고 그게 이제 나중에는 오늘보다는 조금 더 잘하실 거고 그림을 그리면서 내가 빼놓은 게 뭐더라 찾아가면서 그림자 여기도 있었지 찾아가고 조금씩 하면서 이제 마지막 단계에서 조금 더 진지하게 처음에는 막 조금 이렇게도 해보고 저렇게도 해보고 하는데 마무리 단계에서는 완성도를 높여주는 그 단계에서는 이제 세밀한 거 더 찾아주고 조금 더 이제 묘사도 해줄 때 있으면 더 잡아주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제가 조금 디테일한 것만 마무리 더 해놓을 테니까 이따 또 사진 보내드릴게요. 끝.